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태서야. 안녕, 나는 민이야. 오늘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야. 먼저 우리는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그 어떤 지지의사 없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번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점 말해둘게.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였지.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에 2027년 3월에 원래는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인용에 따라서 2025년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됐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탄핵이었고 탄핵이 인용된 건 두 번째 사례여서 이번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지. 이 대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이벤트잖아,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공화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한 국가를 총지휘하는 국가 원수를 의미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지. 물론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대통령은 한 번만 임기를 할 수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단임제라서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출마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선 절차를 간단하게만 말해주면 선거일이 공고가 되고 후보자를 등록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사전투표, 본투표, 그리고 개표를 하면서 대선이 마무리되게 되지. 그럼 나는 20대와 21대 대통령 선거 때 차이점을 하나 짚어볼게.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던 2022년, 그리고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5년, 이 두 번의 선거 때 유권자 연령별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해. 18세에서 40세까지는 거의 줄었고 또 50대는 거의 비슷했고 60대 이상은 늘었어. 아무래도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부터 보이고 있다는 차이점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우리가 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갖고 투표를 했어야 되는 점도 물론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서 그래서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기를 바라면서 이어가보면 될 것 같아. 중요한 점을 잘 짚어준 거야. 그래. 그러면 미니가 말했듯이 이번 투표가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간단히 한 번씩 짚어볼게. 그럼 내가 기호 1번부터 소개를 할 건데, 이제는 당선인이 됐고 대통령이 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설명해 줄 건데, 대표적으로 1번 공약만 설명을 좀 할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거든. 그러니까 크게는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AI 예산을 확 늘리고 데이터 센터와 GPU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해서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K 콘텐츠를 강화해서 한국을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었어. 그러니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 수출을 늘리고 환경을 촘촘하게 다 챙긴다고 하는 공약을 항상 내걸었던 것 같아. 태서가 기호 2번을 소개해 줄래?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였지. 그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오랜 인물로 자유시장 경제와 강력한 노동개혁 그리고 반공안보관을 중심으로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보여줬어. 그럼 내가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1번 공약을 소개할게. 어떤 슬로건이었냐면 압도적 효율 정부, 부처는 슬림하게 삼부총리 책임 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을 줄이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일단 19개인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고 했고, 이 중복되는 일들을 하나로 합치고 비효율적인 구조는 없애서 더 깔끔하게 바꾸겠다는 게 주 요지였어. 특히 이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안보 전략 사회 이렇게 세 분야의 부총리를 두고 각각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정부 부처를 개편하고 통폐합해서 국정 운영의 효율을 올리겠다는 거지. 그럼 다음 기호 5번 민주노동당 소속의 권영국 후보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외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어. 1,500만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 부자 감세 철회, 불로소득 과세, 부자 증세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민 절반이 저임금이다. 이건 국가의 방침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 그러면 이 모든 후보의 공약들 중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을 한 가지씩 뽑아볼까? 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봤거든. 그래서 현재 국가 경제력이나 일자리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더 들여다봤는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게 눈여겨봤었고 그래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보고 있었어. 이게 가장 기억에 남네. 태서는? 나도 비슷한데 정말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AI 기술에 관한 공약이 정말 많았잖아. 그치. 전 세계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그래서 민이랑 같은 의견으로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기도 해야 되고 그치.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AI를 잘 활용하는 이런 기술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공약집이 아쉬운 점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약은 혹시 있어? 정말 구체적인 이런 공약은 있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소수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그런 공약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소수자든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민희는? 나는 기후 환경 분야의 공약이 대체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 이 지난 2차 TV 토론 때 대선 TV 토론 사상 처음으로 기후 위기 공약이 주제로 다뤄졌거든. 그만큼 뭐 너도 느끼겠지만 폭염,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해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정작 후보자들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별로 내놓지 않는다라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 이 공약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책 제안 수준에 그쳤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선 후퇴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웠고 그 앞서 말했던 권영국 후보만이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해서 아쉬웠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혹시 그 기후위기 너도 체감해? 나도 체감해. 왜냐면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치.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해 나갈 숙제잖아. 그래 이게 아무래도 좀 급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었어. 그러면 앞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민희가 4년 연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래? 그치. 이번 대선에서 이제 눈에 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란 말이야. 그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야. 임기는 5년이고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출마할 수가 없지. 대통령 연임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던 건데 임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그래서 아래 설명할 중임제와는 다르게 반드시 연이어서 출마를 해야 되거든. 그렇다는 게 특징이고 이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시행하고 있고 이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맞아. 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오바마 대통령이야. 맞아. 그럼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서 최대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된 제도라고 해.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와는 다르게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평가를 통해서 재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서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 맞아. 이번에 양당 후보가 모두 이 단임제를 바꾸겠다고 한 건 말한 대로 책임 정치가 큰 배경이 된 것 같거든. 지금은 딱 5년만 하고 끝이니까 임기 후반쯤 되면 어떤 국익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은 목표로 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 심하게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 공백이 생긴다고 보고 이제 두 후보 다 공약을 내건 것 같아. 그러면 이번 이런 주제가 대선에 나왔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불가피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다 이런 그치. 의견이 있었어. 민희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적합하다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대통령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래? 앞에 살짝 설명하긴 했는데 나는 이 연임이나 중임 방향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앞서 말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단임제다 보니까 장기 정책을 제안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 모든 일이 5년 안에 성과가 나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치. 그래서 다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반 2년은 이전 정부의 뭐 과업을 파헤치거나 그런 데만 이제 눈이 돌아가고 당장 눈앞의 성과만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리고 확실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 그럼 태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거야? 하지만 뭐야? 나는 민희의 의견도 동의하고 나는 아직은 근데 또 연임제를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확신이 막 들지는 않아. 그치.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몇 년 사이에 지금 탄핵이 2번이나 인용이 됐고 조금 더 안정화를 거치게 된다면 모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임제의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점으로 본다면 재선을 노려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치. 또 차기 대선을 둘러싸서 임기 내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선거를 자주 치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어서 좀 다양한 정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부통령제, 뭐 내각제, 양원제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한번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민희 생각은 어때? 나는 이제 앞서 말했듯 우선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데 태서 말 듣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더 들게 됐던 건 맞거든. 그래서 다른 정치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는 이 내각제보다는 내각제랑 대통령제를 같이 하고 있는 뭐 이원집정부제의 기능을 일부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실권을 일부 총리에게 주는 거는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연임제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이러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뭐 아무튼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면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태서는. 근데 나는 사실 시사를 공부하고 있는 새싹이라서 아직 이런 정치가 너무 어렵거든. 그치. 그래서 뭐 국제뉴스도 많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만 파악하는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더 다양한 정치 형태가 많은데 근데 또 결국에 그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고 그치. 그래서 그냥 나의 결론은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려니 조금 머리가 아프다. 더 공부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 게 또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도 말로 뱉기가 엄청 힘든 주제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나도 말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 좋아. 그러면 이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래. 먼저 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낸다든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다루고 전달한다는 점 꼭 기억해줘. 정말 팩트만 전달할 거니까. 자, 그럼 내가 먼저 양력 및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어. 이 어릴 적엔 성남 상대원동에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다소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거든. 중학교도 정규로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중앙대 법대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싸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5년에 열린우리당에 들어가면서 정치에 입문했어. 이제 그 이후에 다 알다시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2022년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 그리고 같은 해 민주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번 대선이 알다시피 두 번째였잖아.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1% 미만의 그 근소한 차이로 패했거든.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거야. 그럼 나는 민희의 말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정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가 기회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짚어주고 싶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멘트나 이런 말보다
나는 활발했던 SNS가 떠올라. 그치, 알아? 그치. 알지. 인스타그램부터 유튜브까지 진짜 활발하게 소통을 했거든. 맞아. 트위터도 X도 그렇고. 봤어. 아니 구독자 애칭까지 있더라고. 뭔데? 투표를 받아서 아마 4가지 중에 투표를 했는데 잼잼이가 나왔거든. 맞다. 근데 잼잼이가 김연경 선수 팬 이름이란 말이야. 논란이 또. 그래서 댓글로 이건 겹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안 올라왔더라고. 마치 아티스트끼리 싸우는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보고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을 나는 잘 보지 못했어서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좀 더 소통하려는 노력인가 보다. 그치. 그럼 이제 당선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치. 우선 이게 계속 말하지만 탄핵으로 인한 거리로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물론 원래도 막중하지만 더 막중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임기 초반엔 이 이례적으로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대부분의 힘을 아마 쏟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프로파간다가 아닌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주 하는 그 민생이나 실용 같은 단어들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열심히 힘써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그 공약들과 미니가 말한 대로 단순 구호에 끝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됐으면 좋겠네. 정말 큰 바람이지. 그런 생각이 있지. 나는 일단 먼저 민주주의의 사전적 뜻을 보면 민주주의란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멋있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의 아주 예전을 돌아보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 민주주의를 일궈온 나라잖아. 그치. 아주 옛날부터. 그치. 그래서 그냥 이제는 최근까지 너무 혼란스럽기도 했고 이제는 이것들을 그냥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 좀 시끄러웠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 이 방송 준비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 나도 이제 유권자니까 선거도 다 했는데 아무튼 난 이번 선거에서 그 페이크 뉴스랑 편가르기가 정말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 맞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 같지 않아? 완전. 정치권에서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냥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아. 맞아. 아마 근데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밑에도 다 그러는 것 같긴 하거든. 그냥. 특히 나는 SNS가 발달하면서 쇼츠 콘텐츠를 유행처럼 막 보잖아. 그래서 정말 딱 일부만 잘라놓고 전체인 것처럼 업로드한 게시물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극적이게 말한 부분만 보고 사이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정말 많아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개선을 좀 하면 좋겠어. 사실 나는 그거 보고 이제 10년 후가 좀 걱정됐어. 그치, 미래가 걱정되는. 좀 걱정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마 태서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언론인을 꿈꾸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엔 뭐 기자나 정치인이 돼서 기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 나는 이제 내 말로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게 내 최종 목표거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너무 거창한가? 아니 모두가 그런 걸 꿈꾸지. 그치. 태서는 어떻게 느꼈어? 나도 미니처럼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많은 생각을 했지. 먼저 첫 번째 이건 내가 최근에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공감하게 된 이야기란 말이야. 궁금하다. 진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야. 우리나라가 사실 리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단 말이야. 그 신격화라는 게 막 나는 진짜 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갓생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신이 매우 다재다능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라도 못하면 엄청 자책하고 낙오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할 줄 아는 게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나 이거 잘해요라고 얘기를 못해. 자존감도 그만큼 낮다는 거지. 이렇게 모두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라서 자신에게 되게 엄격하기도 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기도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어도 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회가 됐다 보니까 나한테도 엄격하고 나한테도 엄격하고 이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계속 판단하고
이렇게 그 뭐라 하지? 재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평가하고 이런 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평가, 판단하고. 그래서 뭐 조금만 못해도 그냥 무조건 까내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상대방을 까내리면서 나를 뭔가 지켜 올리고 그리고 이해했어.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는 생각을 쉽게 한다든지 모두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보니까 리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아닌 것 같다.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끌거나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맞아. 왜냐면 다 자기가 잘났거든. 그러니까 막 누가 손 들고 나서서 뭐 해보려고 하면 쟤 왜 나대? 쟤 저거 못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조용히 보다가도 하나 흠집 난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까내리는 게 유행이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맞아. 많이 들었던 것 그냥 같아. SNS만 봐도 연예인 까내리는 것만 봐도 맞아.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민이랑 같이 우리가 언론인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항상 챙겨보기는 하잖아. 매일 보지. 근데 나는 계엄과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작년에 이제 뉴스의 중요성과 이 힘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 속보 때. 언론이 힘을 다하지 못할 뻔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잖아. 그치. 기억나. 근데 결국에 계엄 발령이 났을 때부터 국민들 모두가 나를 포함한 그 모두가 하루 종일 뉴스만 붙들고 있었잖아. 맞아.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곳은 언론밖에 없으니까. 또 뉴스만 한없이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치.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런 불안도 겪었는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언론을 지켜보면서 더더욱 느꼈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힘을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바른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했어. 훈훈한 마무리다. 나도 비슷하게 그때 속보를 계속 봤잖아.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한 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 한층 더 언론인의 꿈을 키우게 해줬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 개인적으로는. 맞아. 좋은 마무리다. 맞아. 오늘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 다음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